미생물. 이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병을 옮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만약 이 작은 존재들이 단순히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세상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통치자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볼 거예요. 미생물은 과연 인류의 적인가 아니면 든든한 동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 바로 이겁니다. 미생물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과학 저술가 버나드 딕슨의 명작 미생물의 힘이죠. 이 책이 미생물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딕슨은 이 책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미생물은 그냥 병이나 옮기는 작은 생명체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명 전체를 좌지우지해온 보이지 않는 권력자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병원균이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대한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럼 버나드 딕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생물의 놀라운 세계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점 중 하나는 바로 미생물이 역사 속에서 마치 이중첩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무너뜨리는 파괴자였다가 동시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자였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 두 얼굴이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미생물의 세계가 한쪽에서는 끔찍한 파괴를 일으키는 동안 바로 그 파괴의 잿더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창조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는 거예요. 자, 파괴자로서의 미생물. 가장 극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1812년 온 유럽을 호령하던 나폴레옹이 5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적 함대를 무너뜨린 건 혹독한 추위나 러시아 군대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발진 티푸스를 일으키는 아주 작은 미생물, 리케치아 프로바제키였죠. 이 보이지 않는 장군이야말로 그 어떤 총칼보다도 무섭게 군대를 전멸시키면서 결국 나폴레옹의 야망을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런 무시무시한 파괴의 뒷면에는 새로운 창조의 힘이 숨어 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 파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기도 한 겁니다. 자, 이번엔 창조자로서의 미생물인데요. 혹시 흑사병 답을 들어보셨죠?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가 일으킨 이 재앙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파괴였어요. 하지만 바로 이 엄청난 인구 감소가 기존에 단단했던 봉건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들었고 사회 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바로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창조자의 사례도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폭탄을 만들려면 아세톤이 정말 급하게 필요했어요. 이때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과학자가 클로스트리디움 아세토부틸리쿰이라는 미생물로 곡물을 발효시켜서 아세톤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시오니즘 운동가이기도 했던 그의 이 공로가 훗날 영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하는 벨푸어 선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작은 미생물 하나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셈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거창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버나드 딕슨이 책에서 진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상이 미생물이라는 조용한 후원자들 덕분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은 아마 순식간에 멈춰버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우리 일상은 이 조용한 친구들 없이는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곡물은 땅속 세균들이 영양분을 만들어줘야 자랄 수 있고요. 식탁 위에 오르는 맛있는 빵과 맥주, 또 깊은 풍미의 치즈는 효모와 곰팡이가 빚어낸 예술 작품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수를 깨끗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몸 안에서는 장내 세균들이 소화를 돕는 걸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항생제까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버나드 딕슨의 이 한마디가 딱 와닿는 거죠. 거대 생물이 아니라 미생물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미생물을 그저 두려워했고 지금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아주 적극적인 파트너, 즉 설계자로 삼아서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바로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죠. 이제 미생물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박테리아로 플라스틱을 만든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알칼리게네스 유트로푸스라는 미생물에게 설탕 같은 걸 먹이로 줍니다. 그럼 이 박테리아가 뭘 하냐면 자기 몸 안에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폴리에스터를 차곡차곡 저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꺼내서 가공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착한 플라스틱이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골칫거리인 플라스틱 문제를 미생물이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생물은 훨씬 더 큰 문제들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도코코스 같은 균은 아주 지독한 산업 폐기물을 분해해주고요. 시네코코쿠스 같은 남세균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심지어 의학계에서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대안으로 특정 세균만 골라서 공격하는 바이러스, 바로 박테리오파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미생물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나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정말 다시 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미생물의 다양한 얼굴이 한눈에 들어오죠. 발진 티푸스균처럼 무서운 파괴자였다가도 흑사병균처럼 역설적인 제작자가 되기도 하고요. 효무처럼 우리 삶의 후원자이자 플라스틱을 만드는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특정 박테리아 프로테우스 0X19가 발진 티푸스와 비슷한 반응을 일으켜서 나치 의사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연합군을 도왔던 것처럼 아주 영리한 사기꾼 같은 얼굴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두려운 적에서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동명까지. 미생물은 우리 행성의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그들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선과 악을 넘어 그냥 강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지금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쉬고 있는 숨결 속에서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미생물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움직였을까요?